과연 명자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의 결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대수가 웃었다. 드디어 죽었네. 70억은 내 거야. 대수와 며느리는 1년 동안 시어머니 국에 독을 탔다. 미숙은 명자에게 계속 5천만 원을 요구하며 폭행하는데 내일까지 5천만 원 준비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요.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미수가 제발 하지만 미숙은 나가버렸다. 명자는 혼자 남아서 피를 닦았다.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또 왔어. 민수가 달려왔다. 어머니 이마에 상처를 보고 경악했다.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민수야, 이것도 녹화됐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다 녹화됐어요. 명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미숙이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어. 나는 끝까지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2개월이 지났다. 대수는 계속 독을 탔고 명자는 매일 버렸다. 카메라는 30번 넘게 녹화했다. 민수가 걱정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나는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아. 대수가 변할 수도 있어. 하지만 명자는 정말로 아프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것이었다. 1년 동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베풀었다. 딸한테는 폭행까지 당했다. 그 무게가 너무 컸다. 어느 날 아침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다.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나 수미. 민수가 달려와서 명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집에 가야 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명자는 웃었다. 응. 그보다 민수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명자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썼다. 먼저 대수에게 남기는 편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대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놀랐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게. 1년 동안 너희가 한 모든 것을 지켜봤어. 독 타는 것도 나를 죽이려는 계획도. 다 알았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1년 동안. 매일 아침 국을 버리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 왜? 너를 바꾸고 싶어서. 올바른 인간으로. 엄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어.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도 엄마는 너를 용서해.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은 말이야. 명자는 민수에게 남기는 편지도 썼다. 민수야.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35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나는 10년 전에 알았어. DNA 검사로. 내가 내 친아들이야.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고마워, 아들아. 그리고 부탁이 있어. 대수를 용서해줘. 법의 심판은 받게 하되 마음으로는 용서해줘.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한다, 민수야. 명자는 두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명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모든 재산을 박민수에게 상속합니다. 아드님과 따님께는요? 한 푼도 안 줍니다. 명자는 큰 가방을 꺼냈다. 이게 1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저를 괴롭힌 모든 증거. 변호사는 USB, 노트, 서류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명자가 2개의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들도 부탁드려요. 하나는 대수에게, 하나는 민수에게. 제가 죽으면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틀 후 명자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멈췄다. 민수가 곁에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3시 20분. 최명자 사망. 대수에게 연락이 갔다. 전화를 받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드디어 선미에게 전화했다. 여보, 엄마 죽었어. 진짜? 응. 이제 우리 부자야.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대수, 선미 그리고 미숙. 셋 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유 원장 공개 전에 먼저 박민수 씨를 만나셔야 합니다. 민수가 누구예요? 곧 오실 겁니다. 10분 후 민수가 들어왔다. 경찰 배지를 목에 걸고. 저예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경찰관이고요. 그리고 고인의 양아들입니다. 대수가 놀라서 물었다. 양아들? 네. 어머님께서 15년 전부터 저를 키우셨습니다. 변호사가 민수에게 봉투를 건넸다. 민수 씨,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민수야.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저는 민수는 계속 읽었다. 35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내가 내 친아들이야. 민수는 주저앉았다. 울었다. 크게 소리내어. 대수와 미숙, 선미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쳐다봤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박민수 씨는 고인의 친아들이십니다. 35년 전 병원에서 바뀌셨고 10년 전 고인께서 DNA 검사로 확인하셨습니다. 대수의 입이 벌어졌다. 뭐라고 미숙도 충격받았다. 그럼 대수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대수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김대수 씨, 이것은 당신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대수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게 1년 동안. 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타는 것도 나를 죽이려는 계획도 다 알았어. 대수는 계속 읽었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1년 동안 매일 대수의 손이 떨렸다. 너를 바꾸고 싶어서 올바른 인간으로 엄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대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어.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도 엄마는 너를 용서해. 사랑한다, 아들아. 대수는 편지를 다 읽고 무릎을 꿇었다. 울었다. 선미가 편지를 빼앗아서 읽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여보,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제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박민수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김대수 씨와 김미숙 씨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미숙이 소리쳤다. 그럴 수 없어. 나는 친딸이야.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고소장입니다. 김대수 씨와 박선미 씨를 고소하신 겁니다. 노인 학대 그리고 살인 미수. 김미숙 씨도 공범과 폭행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살인 미수? 나는 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1년 동안 매일 대수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형사 3명이 들어왔다. 김대수, 박선미, 김미숙.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및 노인 학대 혐의. 아니에요. 선미가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다. 대수도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대수는 차 안에서 계속 편지를 쳐다봤다.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엄마가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대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이었다. 뒤늦은 후회였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가 입장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영상, 녹음, 문서.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대수가 독을 타는 영상. 30번 넘게. 선명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저럴 수가. 미숙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CCTV 영상도 공개되었다. 미숙이 명자를 밀치고 팔을 비틀고 이마에 상처를 내는 장면.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졌다. 저런 년이. 딸이 어떻게 해.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대수. 어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 노인 학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선미. 노인 학대 및 살인 미수 공동정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미숙. 공범 및 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잘했어요. 당연하죠. 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선미와 미숙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10년이 지났다. 미숙이 먼저 출소했다. 갈 곳이 없어서 쪽방촌에 들어갔다. 어느 날 뉴스를 봤다. 박민수 회장 최명자 재단에 200억 기부. 미숙은 이를 갈았다. 저게 내 거였는데 그날 밤 미숙은 쪽방에서 목을 맸다. 경찰이 박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는 고민했다. 오랫동안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딸이며 나의 누나이니까요. 민수는 장례식을 치렀다. 작지만 깨끗하게. 편히 쉬세요. 어머니께서 용서하셨을 겁니다. 5년 후 선미도 출소했다. 쪽방에서 살다가 2년 후 병으로 죽었다. 역시 민수가 장례를 치렀다. 10년이 더 지나 대수가 출소했다. 70세. 완전히 늙은 노인이었다. 갈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살았다. 3년 후 대수는 길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다음 날 발견되었다. 박민수에게 연락이 갔다. 회장님, 김대수가 사망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고민했다. 김대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장례까지 치러야 하나?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냈다. 다시 읽었다. 대수를 용서해줘.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하지만 민수는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겠습니다. 민수는 경찰에 전화했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35년 동안 키우신 아들이니까. 민수는 장례식을 준비했다. 장례식 첫날 민수는 혼자 앉아서 대수의 영정을 봤다. 오랫동안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1년 동안 당신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셨으니까. 민수는 절을 올렸다. 어머니 사진을 대수 영정 옆에 놓았다. 어머니, 대수 씨를 데려가세요. 이제 편히 쉬게 해주세요. 장례식이 끝났다. 민수는 납골당에 세 사람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 세 분 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어머니, 세 분 장례 다 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게. 잘했어, 아들아. 민수는 일어나서 하늘을 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재단 행사에서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아들이 독을 타는 걸 알면서도 매일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10년 후 최명자 재단은 아시아 최대 고아 지원 재단이 되었다. 민수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어머니, 재단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묘비를 비췄다. 최명자.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떠나다. 그 밑에 작은 글씨.
진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바람이 멈췄고 모든 게 고요해졌다. 평화로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해도 나를 해치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최명자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족을 사랑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이름이 세상사연TV에서 운몰TV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